안녕하세요, 민쿡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네, 식당의 선순환하고 악순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 얘기는 제가 제일 먼저 꺼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이 얘기가 나온 공부를 안 해서 모르나? 하여튼 전 찾아봐도 이 얘기는 없더라고요. 아, 이 얘기는 네. 없으셨군요. 근데 굉장히 이게 식당에서는 되게 중요하면서도 네,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솔직히 모든 사회생활과 이게 생활 속에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부부 생활도 선순환과 악순환. 네. 한 명이 잘해야 또 상대방이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악순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요. 네네. 일단 악순환의 첫 번째 스타트는 매출입니다. 네. 매출이 떨어지면요, 업주는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5명이 돌아가던 이제 주방인 이제 매장인데 그렇죠. 일단 한 명 없어도 될 것 같아. 내가 좀 네. 도와주고 네. 우리 와이프 나오고 하면 이거 충분히 될 것 같아. 네. 내일부터 네. 하추부 나오는 사람들 잘라서 네. 4명이서 가죠. 그러면 이제 또 더 바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준비를 덜 했기 때문에 손님한테 음식 제공이 늦어졌겠죠. 네.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네. 그렇게 떨어지면 이제 또 손님이 그 다음에 또 좀 덜 오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업주가 또 이런 구상을 해요. 아, 이거 안 먹는 이 반찬 하나 빼면 안 되겠까? 그 반찬을 빼거나 좀 싼 재료를 쓰게 됐죠. 이 반찬 이걸로 좀 대체해야겠다. 그러면서 네. 싼 재료를 쓰게 됐죠. 그거를 먹어본 손님들이 이제 장기간 지나면 네. 손님이 줄어들어요. 당연히 늘 수는 없어요. 또 구상을 하지, 앉아가지고 담배 대 피우면서 아, 이제 안 되겠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니 네. 장사가 안 되면 원래는 이제 경기를 돌리죠. 그러면 이제 직원을 또 한 명 줄일 생각을 하겠죠. 아, 이번에는 내가 볼 때는 풀로 내가 근무를 하면서 와이프를 반나절씩 나오면 이제 될 것 같아. 네. 또 우리 아들이 또 알바를 좀 하니까 알바 네네. 그만두고 와서 하라고 그래야지. 네. 그럼 생각을 하고 사람을 또 줄이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나요? 잘 안 하지. 그럼 종업원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종업원들 힘들어지면 이제 또 거기다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서비스 또 불친절하게 하게 될 수 있고, 네. 또 음식도 질이 뭐 당연히 뭐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음식의 그 퀄리티가 떨어지면, 네. 음식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결국엔 직원이 5명이 있던 직원이 2명밖에 안 남아요. 1명 안 남으면 다행이고요. 네. 2명 남으면 이제 그때는 온 식구들이 붙어 사는 거죠. 그럼 온 식구들이 붙었는데 종업원 2명 남은 그 2명은 온 식구들의 눈치를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죠. 그럼 걔네 그 식구들이 또 나와서 일정하게 일을 하느냐? 나오면 텔레비 좀 보다가 또 그냥 들어가 버리면 마감은 또 직원들이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네네. 뻑하면 또 부부가 또 싸움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원이 줄어들고 네네. 결국에 이제 가족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게는 이제 그렇겠죠. 결국에는 이제 가족들이 모여 회의를 하죠. 그만해야겠다. 그게 이제 악순환의 시작이 이제 매출이 저조해지는 건데 매출이 지속적으로 저조해지지는 않거든요. 네네. 가끔 한 이번 달에 매출이 안 좋아질 경우가 있어요. 네. 이랬을 때 업주는 거기에 대응책을 세워야 되긴 하는데 네. 이게 정말 일시적인 건지 네. 장기적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악순환이라고 해도 매출이 저조하지 않아도 매출이 잘 나도 악순환에 빠질 수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매출이 많아도 약순환에 빠진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업주의 마음이 이제 그거를 만드는 건데 네. 매출이 많아도 한두 사람 빠져도 일이 돌아가는 걸 보면 사람을 또 빼요, 업주가. 아, 네네. 네, 매출이 많은데도. 네. 그러면 양질의 사람이 또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네네.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악순환이 또 들어가는 또 거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떨어지면서 네네. 떨어지면서 손님이 떨어지면 또 그 원인을 손님 탓을 하고 경기 탓을 하면서 이제 그 악순환에 업주가 스스로 빠지는 거죠. 아니 선순환에서 악순환으로 빠져드는 거 굉장히 쉬운데 네.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올라가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아. 해보니까 네네. 그 고리를 딱 탈피하고 선순환에 네. 들어오는 그 기점은 네. 저는 제 식당의 경우에는 네.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제 아. 들어갔구나. 좀 좋은 텀으로 들어갔구나. 자동적으로 지네끼리 해결될 수 있는 이게 손님이 계속 돌면서 뭔가 내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그 기점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저는 느껴지긴 하는데 해보니까 네. 악순환에서 선순환은 잘 안 들어가지고 선순환에서 악순환은 금방 빠져들어가요. 그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선순환은 뭐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냥 쉽게? 반대로 생각해도 돼요. 네.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순환의 시작은 네. 업주의 마음이 이제 마인드가 좋아야 돼요. 업주의 마인드. 물론 네.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가지면 더 좋겠지만 네. 업주가 이 식당을 운영할 때 과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어려운 얘기예요. 네네. 식당을 하면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열심히 맛있게 팔면 되지 생각하지만 맛있게 팔고 수익이 남은 땡이지. 그렇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15년 넘게 장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식당이 선순환에 들어가기 위해선 네. 식당 업주가 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네. 이제 마인드를 잘 다스려야 돼요.
거기 남아 있는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매출을 많이 찍어야 될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저희 매장이 가까우니까 지원도 가고 막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남아 있는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잘 돼야 돼요. 동기부여. 여기서 네. 매출을 많이 찍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동기부여는 사실은 업주의 마인드에서 나오는 건데 네. 업주가 이 직원들 데리고 있는 몇몇 안 되는 직원들을 동기부여를 시켜야만이 네. 직원이 그 동기부여가 돼서 네. 매출을 잘 찍고 손님한테 친절하려고 하고 음식을 상품을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네. 손님이 좀 늘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연스러워요. 그건 되게 단순간에 뭐 한 달 만에 그러진 않지만 네네. 3, 4개월 지나면 그게 싹 눈에 보여요. 그러면 또 이제 업주는 직원들을 위해서 또 매출이 올라갔다고 그 돈이 생겨서 막 좋아할 게 아니라 계속 점검을 하는 거죠. 그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문제가 있는 점 점검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재투자를 또 이루어져야 돼요. 재투자가. 직원들한테 좀 더 이제 매출이 많아졌으니까 일이 더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네네. 동기부여할 수 있는 요인들을 주는 거죠. 아, 이 재투자의 네. 의미는 그거군요. 네, 거기다 모두 뭐 매장에 크게 돈을 들이라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불편할 때 그거를 바로바로 해소시켜줘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네. 100% 다 그러진 않아요. 100% 아, 직원들이 이렇게 한다고 다 100% 다 이렇게 오너를 따라오거나 그렇진 않아요. 나는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방법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냥 무조건 직원들을 위해서 막 해주는 그런 것보다는 직원들과 많은 정말 직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건 진짜 업주의 자질이네요. 네. 그렇게 치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사실은. 네네. 선순환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렇게 돼서 상품력이 강화되고 서비스가 또 개선되면 또 손님이 좀 늘고 손님이 늘었을 때 업주는 유심히 그걸 보고 이 매출이 늘었을 때 그냥 이 인원으로 매출이 늘어서 돈 벌리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람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네. 보셔야 되고요. 저는 15년 동안 이것만 계속 보고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매출의 적정 인원을 찾을 수 있을까? 아. 또 최소한의 인원으로 매출을 더 많이 많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만 하다 보니까 네. 딱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악순환에 빠지는 방법과 선순환에 빠지는 방법. 그 매장에 딱 가면요, 어떤 매장이든 좀 이렇게 봐달라고 가서 보면은 네. 그 매장이 왜 악순환에 빠져 있는지 원인이 나와요. 근데 그 업주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줘. 아유 손님이 맛있다고 하는데 왜 손님이 없죠? 네. 저 옆에 저기 칼국수집 큰 거 생겨서 그런가 봐요. 말하는데 네. 그 칼국수집 큰 게 생긴다고 그 동네 상권이 다 글로 빨릴 정도로 작은 상권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아, 그런가요? 원인은 본인한테 있는 걸 몰라요. 저가 생각했던 거 그대로 얘기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 지금. 네. 뜨끔했어 막.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계속 그 가게를 째려보고 있는 네. 거죠. 쟤만 없었어도 막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네. 일단 기본이 안 돼 있는 매장은 악순환에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복장을 안 하고 있다든가, 아, 그렇죠. 머리가 치렁치렁하고 있다든가, 주방 안에 정리가 안 돼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가다 보면 체크해 보면 뭐 수지까지 넘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안 되는 요인들만 가지고 있는지. 제가 오늘 드린 말씀만 체크해서 매장을 이렇게 둘러봐도 네. 그 매장이 6개월 뒤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고치는 게 사실은 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기본을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아니 저도 옛날에는 유니폼 안 입었거든요. 저 그때는 뭐 알바랑 저랑 뭐 이렇게 했었으니까 굳이 유니폼을 입어야 돼? 뭐 보니까 항상 그 청바지에 네. 아주 편안한 티를 입고 일하시고. 스타일 좋은 걸로 또 동네에서는 또 아줌마들이 날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네. 유지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의 착각이라는 거죠. 네, 업주의 그러니까요. 착각인 거죠. 예. 네. 자, 오늘은 그 식당의 네. 선순환과 악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냥 기본적인 그냥 베이스만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그 어느 매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보면 되게 금방 또 되게 이해되기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아마 본인들 그 지금 방송 듣고 계신 그 식당 잘 안 되시는 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네. 수지까지 나올 거예요. 안 되는 이유 뭐 전문가 부를 필요 없어요. 요거 체크만 해도 수지까지 나오니까 네, 네.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알아야 체크하니까. 저 몰랐어요. 네. 모르면 체크할 수도 없지. 없어요. 네.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 방송 듣고 조금 알으셨으면 이제 네. 좀 체크해 보셔서 네네. 자기 매장 한번 되돌아보시고 네. 수익이 나면 또 재투자를 하셔서 더욱 발전하시는 업주분들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